만약에 당선되면 연준을 이제 팔을 비틀어서 금리 내려 뭐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선거 전에는 절대로 내리면 안 돼 이러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확실히 얘기했죠. 예, 네. 뭐 아주 직선적이라서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내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는 안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신용 스프레드는 가산돼서 경기 침체기에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 대비 경기는 낮은데 장기금리는 안 떨어지고 장기금리에서 플러스 신용 스프레드가 더 올라가니까 서민들의 고통, 경제주체들의 고통은 더 심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는지 모르는지 좀 답답합니다. 자, 금요일 이분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시장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 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있었고 또 오늘 됐는데 주말 사이에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있을지 모른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주일이 진짜 뭔가 숨가쁘게 숨가쁘네요.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경제, 특히 금융시장에도 좀 반영이 됐죠? 한 주간? 네, 단기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뭐 아무래도 미국 간밤에도 뭐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불리죠. 뭐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뭐 좀 시장이 그만큼 단기 변동성에 시달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이슈라는 건 사실 뭐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단기 변동성에는 어떻게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일단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IMF 경제 전망 수정 요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IMF는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이틀 후에 뭐 그 1월과 7월에는 수정 전망이 나오죠. 네. 4월, 10월에 이제 정기 전망이 나오고요. 근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뭐 IMF 전망을 통해서 조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뭐 미국 경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금리를 또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뭐 한번 표를 보시죠. 작년에 2.5% 성장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놀라운 성장입니다. 2.5%는 양호한 성장이고요. 근데 2.6% 올해 한 2.6%를 보고 내년에는 1.9%를 받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0.1%포인트 낮췄지만 여전히 작년과 비슷한 조금 더한 성장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IMF는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전년도의 예상을 보면 역성장 얘기까지도 어쩌면 역성장도 가능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정말 대단한 거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이 뭐 IMF도 많이 틀리는 걸 이제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연준도 틀리고 많은 이제 경제 전문 예측 기관들이 틀리기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조금 이 사람들이 경제를 예측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봤을까라는 걸 이제 조금 이제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IMF는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경제의 하강은 조금 멀리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경기 하강이 있겠지만 경기 하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경기의 약간 정상화, 너무 높은 성장률에서 조금 적정한 성장률로 이제 조금 회귀하는 이제 그러한 해가 내년인데 그 성장률을 1.9%라고 본 것은 물론 이제 1.9%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형편없이 이제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전 세계에 내년도에 뭐 미국이 추세 성장률 한 1.8%를 좀 웃도는 성장률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은 이제 전 세계 경제의 이제 좀 주축인데 내년까지는 이제 그렇게 매크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다라고 이제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경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뭐 그냥 뭐 올해 뭐 하반기 뭐 남았습니다만은 거의 유사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식는다. 하지만 조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내년도에도
3%대 초반을 유지할 거다라는 게 이제 조금 중심이고요. 일본을 한 0.2%포인트 낮춘 부분이 조금 특이했고, 일본이 0.7.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뭐 1% 이상 1%대 성장할까라는 게 이제 초점이었는데, IMF는 좀 깎았네요. 일본 경제 성장률은 깎았고, 중국은 반대로 이제 0.4%포인트 올려서 지금 올해 한 5% 도달하는데, 중국 역시 내년도에는 한 4% 중반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5까지 올린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요거는 반도체 뭐 수출 이런 맞습니다. 중심으로 네, 좋게 보는 0.2% 포인트를 네. 올렸는데 2.5% 정도가 달성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한 0.3% 포인트 정도 기여를 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2%대 중반. 하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2% 정도로 회귀하는 이제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간밤에도 굴스비 총재가 황금 경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이제 둔화시키면서도 경기 침체도 유발하지 않고 금리를 내리는 뭐 이런 경로로 이제 가는 걸 목표로 달려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 이후에 뭐 벌어지고 나서 그게 딱 일이 발생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뭐 몇 개월 뒤에는 침체가 오더라. 이런 공식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내년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IMF 전망 같은 이제 이런 전망이 네. 미국이 1.9%가 아니라 뭐 1.3%, 혹시나. 뭐 1.2%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침체다. 상당히 움찔 놀라면서 좀 기업 실적도 가이던스가 많이 나빠지는 네. 이렇게 현실화될 텐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 내년 중반 정도에는 완연하게 미국 경제가 식을 거다. 그래서 실업률 뭐 간밤에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지만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실은 4월부터 굉장히 조금 하강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좀 변곡점이 저는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1, 2월 달은 굉장히 좋았어요. 3, 4월 달부터 미국 경제가 이제 조금 확실하게 식어가는, 그래서 연준이 조금 자신감을 얻기 시작한 게 4월부터다라는 네. 거고요. 지금 그게 이제 피드백 해보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올해 연말 정도면 실업률이 지금 4.1%에서 한 4.4, 4.5 정도까지 찍힐 것 같고요. 한 5, 6개월 후에는. 그리고 내년 중반에는 뭐 실업률이 문제가 아니라 신규 비농업 일자리 개수가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한 10만 건대 초반으로 줄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버리지 갑자기 이제 구인 건수가 급락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연준은 당연히 금리를 내리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 얼마나 내릴 거냐? 야 50bp 내려라. 막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우성 칠 거고요. 네. 뭐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바뀔 텐데 질문 주셨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은 네. 뉴욕 연은에서 항상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체 부분을 지금 음영을 쳐놨는데요, 회색으로.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고 10년물하고 3개월 그 국채 T빌의 이제 금리 차고요.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쭉 보시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때, 그리고 플러스에 완전히 들어갈 때 음영이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대체로 이제 플러스에 완전히 진입할 때가 보통은 이제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장기 금리가 훨씬 높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반대인데 역전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역전될 거냐? 지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까지는 조금 매크로 이슈로 경기 때문에 시장이 스트레스는 좀 적게 받을 거다. 특히 이제 뭐 3분기지만 3분기는 거의 경기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4분기 되면 이제 이게 조금 더 근접할 테니까 왜냐하면은 금리를 한 2번 내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근접하겠죠. 그리고 내년도 한 2분기에는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의 악화와 더불어서 이 장단기 금리 차도 플러스로 완전히 반전되면서
완연히 이제 경기 침체에 조금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렇게 좀 급해지는 상황이 올 거다. 경기에 대해서 우려가 훨씬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건 지금이 아니라 내년도, 지금은 내년 이제 2분기 정도. 지금 잠복해 있는 거죠. 네, 잠복기. 지금부터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한 내년 한 중반 정도에는 경기가 조금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할 정도로 나빠지겠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조금 뭐 매매에 임하면 조금 뭐 이렇게 뭐 앞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경기 그림이 올해는 괜찮고 내년도에는 조금 안 좋겠네 이런 정도의 인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좀 미리 네네네네. 그려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내년도에 생각하시는 이 그림까지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인플레 상황이 무엇보다도 지금 면밀하게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네. 지표 상황이라고 본다면 통화정책 경로 시사점 이 두 개를 어떻게 지금 상황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지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통화 정책이 결국에는 이제 초점이 시장은 좀 현명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똑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언제 내릴까는 이제 그 이슈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최근에는, 뭐 사실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9월 100%로 거의 뭐 100%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슈보다는 그래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얼마까지 내릴 건데 연준 인하를 시작하면 인하를 시작하면 네. 언제까지 내릴 건데 도대체 3%야? 지금 5.5%에서 2%야? 1%야? 제로 금리야? 이제 시장은 거기에 지금 이미 시선이 옮겨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준이 정말 과격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게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진다라는 걸 예고하기 때문에 조금 그건 호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까지 내려갈 거냐라는 것은 이제 약간 양면성이 있는 거죠, 사실. 안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내리는 것도 문제다라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많이 못 내릴 것 같아요. ECB도 그렇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페드는 물론이고 많이는 못 내릴 거다. 이번에. 최종적인 거 말씀하시는 터미널 거예요? 레이트죠. 최종적으로 네. 많이는 못 내릴 거다. 물론 이제 지난 뭐 6월 FOMC에서는 3.0까지 내릴 거다. 이제 그렇게 뭐 2025년까지 말까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터미널 레이트가 한 3.75, 한 4.0에서 살짝 뭐 25bp 조금 낮은 4.0 내지는 3.75 이 정도가 이제 조금 그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잡히는 건 맞죠. 잡히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시죠. 네. 이게 IMF에서 전망한 건데요. 11개 선진국과 9개 개도국을 다 합성한 거예요. 합친 건데 지금 굿즈는 그러니까 재화죠. 일반 재화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재화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가가 2015년부터 19년 평균보다 평균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재화값은. 그런데 빨간색 선이 이제 코어 서비스인데 미국을 제외한 그리고 노란색 선은 미국의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이게 보십시오. 평균치보다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네. 물론 이제 들쭉날쭉하면서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과정이 이게 다 내려와서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비둘기파 인사들이. 그리고 하지만 지금부터 인하하면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더 느릴 거라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가능하면 막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팬데믹 이전의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 이 근원 서비스 물가가 조금 더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조금 천천히 내려갈 거라고요, 물가가. 그렇다고 보면 경기가 식는 것은 맞는데 천천히 식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연준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거고요. 그러면 연준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조금 일찍 내리는 대신에 많이 못 내리는 거죠. 네.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 금리가 많이 못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시장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만약에 당선되면 연준을 이제 팔을 비틀어서 금리 내려 뭐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선거 전에는 절대로 내리면 안 돼 이러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확실히 얘기했죠. 예, 네. 뭐 아주 직선적이라서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내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는 안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신용 스프레드는 가산돼서 경기 침체기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는 경제 주체들이 받는 체감적인 금리와 물가는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경기 대비 경기는 낮은데 장기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장기 금리에서 플러스 신용 스프레드가 더 올라가니까 서민들의 고통, 그렇죠. 경제 주체들의 고통은 더 심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는지 모르는지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일주일간에 뭐 여러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보시면서 조금 답답함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터미널 레이트도 한 3%대 중반 정도 내려가도 한 3.75? 아까 말씀. 네, 3.75, 뭐 많이 주셨으니까. 내려가도 3.5. 진짜 제로 금리 그 수준은 역사 속. 예, 그거는 가는 이제 거네요. 당분간은 아닌 당분간은. 거죠. 네. 그렇군요. 최근에 달러 가치를 좀 보면 달러 인덱스 104 정도 수준에 네. 와 있습니다. 계속됐던 달러 강세가 이제 정말로 좀 주춤하고 약세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달러 흐름은? 예, 간밤에는 조금 달러가 좀 다시 네. 올랐죠. 소폭 올랐는데 아무래도 그 최근에 이제 그 달러가 이제 급락하고 엔화가 급락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즈니스 위크인가요?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뒤늦게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엔화 가치와 위안화 가치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이 비싼 달러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그 인터뷰가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네, 많이 줬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인터뷰 네.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그 밝혀지면서 네. 이제 환율 시장이 요동을 네. 줬고 달러가 약세로 갔죠. 그 이전에 지난주에 7월 11일 날 BOJ가 CPI 발표 날이죠. 시장 개입을 한 3조 5천억 네. 엔 정도 개입한 뭐 하나로 한 31조 원 되네요. 엄청난 규모를 쏟아부으면서 엔화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를 유도했는데 그때 4엔 퍼센트로는 2%가 하면서 161엔에서 158엔까지 네. 급락하고 급격하게.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발언이 이제 있으면서 네. 이제 더 엔화가 156엔까지 내려왔는데 시청자분들은 이제 엔화 강세가 끝났구나. 엔화 약세가 끝났구나. 달러 강세가 이제 좀 이제 약세로 반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엔화는 이제 연말까지 또 달러는 연말까지 엔화는 조금 약세로 가고 달러는 강세로 가는 것은 반대로 얘기했네요. 네네네. 아무튼 이제 강세로, 달러가 좀 달러가 약세로 약세로. 네. 가는 거는 이제 맞는데 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9월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건 맞는데 그렇게 뭐 기대만큼 약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달러가. 그래서 연말 DXY를 저는 뭐 한 100은 못 깰 것 같아요. 네. 102, 뭐 101,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추세에서 물론 그 방향성은 맞는데 네. 급격하지는 네, 않을 급격하지는 것이다. 않을 강도가 거다. 네네네.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주간의 시장 상황 잘 들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다음 주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